먼저 63번 문제를 보시죠. 다음 포자 중 무성 포자가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요. 포자라고 하는 것은 포자 형성 과정에 따라서 무성 포자와 유성 포자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성 포자 종류로 보시면요. 내생 포자, 외생 포자, 후막 포자, 그리고 분열 포자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성 포자를 구분을 해서 보시면 1번에 있는 남포자, 그리고 접합포자, 잔항포자, 담자포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자를 구분을 했을 때 유성포자와 무성포자를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65번 문제를 보시면요. 생육곡선을 그렸는데 생육곡선 중에 세균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최대의 세포수를 나타내는 시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세균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최대 세포수 나타내는 것이 정직이죠. 구분을 하면 유도기, 그리고 대수기, 그리고 정직이, 그리고 사멸기로 나뉠 수가 있고요. 유도기에는 단백질을 합성한 시기죠.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세포수 증가는 하지 않는 시기가 이 유도기 시기고요. 그 다음에 대수기 보시면 세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세포 크기는 일정하고 미생물 대사산물을 생성하는 시기가 이 대수기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지기에는 세균의 증식 속도와 그리고 사멸 속도가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생균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세포수는 최대를 나타내는 시기가 이 정지기고요. 그 다음에 사멸기로 넘어가게 되면 자가소화가 일어나는 시기고 생균이 증식되는 속도보다 사멸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사균수가 증가하는 시기가 이 사멸기가 되겠죠. 다음은 6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gram 양성 세균에 존재하지 않는 세포 성분을 묻고 있는데요. gram 양성이냐 gram 음성이냐는 세균에서 구분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세균의 세포벽의 차이에 따라서 gram 양성이냐 gram 음성이냐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gram 양성균 같은 경우는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펩티도글리칸층이 두껍죠. 그리고 테이코에기시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ram 음성균 경우에도 역시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얇습니다. 그리고 테이코에기시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의 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펩티도글리칸층, 그리고 하나는 지다당층, 그리고 하나는 지단백층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다당층, 지단백층 같은 경우는요.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영어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까지 눈에 익혀두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gram 양성 세균에 존재하지 않는 세포 성분은 리포사카라이드 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8번 문제를 보시면요. 미생물 중에 원핵 생물에 속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분류를 하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을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세포 핵막의 유무 차이로 구분을 하죠. 원핵 세포는 핵막이 없고 진핵 세포는 핵막이 있는 건데 원핵 세포 원핵 생물 종류로는 세균과 방선균과 남조류가 있고 세균과 방선류는 우리는 분열균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핵생물에 속하는 것은 곰팡이, 효모, 조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남조류를 제외한 조류를 이야기를 하고 그 종류로 이야기를 하자면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영어 이름까지 알고 있는가? 라고 물었는 경우고요. 이스트 같은 경우가 효모를 이야기를 하고요. 박테리아는 세균을 이용을 하니까 우리는 2번이 원핵 생물에 속하는 것이고 아가는 조류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프로토조아 같은 경우는 원생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진핵생물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은 73번으로 가서요. 세균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미생물에서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바실러스 서버틸러스 1개가 30분마다 분열을 하면 5시간 후에는 몇 개가 되는가 라고 묻는 문제이고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최초 세균수 곱하기 2의 n승으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n승이 세대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대 기간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죠. 세대 기간을 계산하려고 하면 전체가 5시간인데 얘는 30분마다 분열을 합니다. 라고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옆에 나와 있는 이 분과 시간의 수를 일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300분 내 30분
되니까요. 우리는 10이라고 하는 세대 기간을 얻을 수가 있고 처음에 최초 세균수는 1개이니까요. 1 곱하기 2의 10승해서 1024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77번으로 가서 보시죠. 그람 염색에서 사용되지 않는 화학물질을 묻고 있습니다. 그람 염색의 경우에는 세균에서 할 수 있는 염색법이고요. 세포벽 차이 때문에 우리가 염색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람 염색을 했을 때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그리고 그 순서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람 염색 순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세균을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도마를 하고 고정을 시켜줍니다.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이것으로 염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루걸 용액을 사용을 해서 매염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이나 아세톤으로 이용을 해서 탈색을 시킵니다. 탈색시키고 나서 다시 사프라닌이라고 하는 용액을 사용을 해서 대비 염색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 그람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세포벽 차이가 나고 그로 인해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람 양성 세균의 경우에는요.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좀 두껍습니다. 두꺼워서 탈색의 영향을 적게 받는 거죠. 그래서 대비 염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적자색이라고 하는 색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람 음성세균 같은 경우는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얇죠. 그래서 탈색을 했을 때 탈색이 잘 되죠. 탈색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대비염색을 했을 때 대비염색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색은 적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로 다시 가서 말라카이트 그린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은 쓰지 않는다 라고 아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78번 문제를 보시면요. 대장균 이콜라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콜라이라고 하는 것은 장내에 서식하고 그람 음성 통성 형성 맞는 말이고요. 유당 분해한다고 맞고 식품위생지표로 사용된다도 맞는데 3번이 틀렸죠. 대장균군에 속해 있는 것은 맞으나 매우 유해한 식중독 아니고요. 대부분은 무해한 균입니다. 그런데 이콜라이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장내에 서식하는 균이기 때문에 분변 오염의 지표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식품위생 지표로 사용을 하게 되죠. 다음 문제 64번 문제로 한번 가서요.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것 짧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파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파지라고 하는 것은 용원성 파지와 용균성 파지가 있죠. 4번의 경우가 틀린 설명인데요. 용원성 파지는 세균을 파괴하거나 용해하는 것을 얘기한다 아니고요. 용균성 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다음으로 이번 71번으로 가서 보시면요. 그람 양성균의 세포벽 성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의 경우에는 세포벽 성분이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서 염색성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람 염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는 두꺼운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테이코익 애시드를 함유하고 있죠. 그리고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는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 펩티도글리칸층이 좀 얇죠. 얇고 나머지 층은 인지질이나 지당당이나 지단백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테이코익 애시드는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게 특징이죠. 그래서 71번 문제로 가서 보기를 보시면요. 그람 양성균의 세포벽 성분으로 보시면 펩티도글리칸층은 가지고 있는 것 맞고 테이코익 애시드 가지고 있는 것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72번으로 한번 보실까요? 조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맞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2번이 틀렸습니다. 남조류나 녹조류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다세포형이다 아니고요. 남조류 다세포형 아니고 단세포형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 다음으로 73번을 한번 보시죠. 불안정 균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불안정 균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성생식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균류와 그리고 유성생식이 인정되는 균류 중에서 무성생식을 총칭을 해서 불안정 균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유성생식 시대가 불명한 균을 불안정 균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 77번 문제로 가서요. 글루코스에 사카로마이세스 사레비시에를 접종을 해서 호기종으로 배양을 했더니 결과물로 무엇이 생기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글루코스 포도당에 접종해서 호기적으로 배양을 하며 완전 분해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완전 분해를 했을 때
결과물은 CO2와 H2O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만약에 현기적으로 분해를 했다. 에탄올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다음으로 62번으로 넘어가서요. 보시면 그람 염색입니다. 세균이 그람 염색을 했는데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뭐 때문이냐 하면 세포벽 구성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는 두꺼운 펩티도글리칸 층을 가지고 있고요. 테이코이க் 애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는 얇은 펩티도글리칸 층을 가지고 있고 테이코이क 애시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염색 후에는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는 적색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는 남색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적자색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뭐 보라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하여튼 적자색으로 표현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다음으로 63번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미생물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단백질 합성은 리보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고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었죠.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진핵세포에 있어서 호흡 담당 기관입니다. 그리고 엽록체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기 위한 곳이고요. 그리고 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핵막이 발달되어 있고 그 핵막 안에 쌓여져 있으면 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진핵세포에서 RNA가 합성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은 69번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DNA를 주형으로 해서 RNA를 합성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NA를 복제를 해서 우리는 DNA를 만들고 DNA를 주형으로 해가지고 이런 mRNA, tRNA, rRNA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번역을 해서 프로테인, 단백질을 만들게 되죠. 다음 문제 71번으로 가서 보시죠. 미생물의 생육 최저 수분 활성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묻고 있고요. 수분 활성도의 개념은 우리가 식품화학 시간에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미생물 성장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분 활성도는 세균의 경우가 가장 높죠. 0.91로 높고요. 그리고 보통 혐오의 경우가 0.88로 가고요. 그리고 곰팡이가 0.8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도 기억하시면 물론 좋지만 이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건 무엇이 가장 높고 무엇이 가장 낮은지는 알고 계시면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75번 한번 볼까요? 75번의 경우에는 정의를 묻고 있는데요. 주어진 온도 조건에서 미생물 수를 90% 감소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값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D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값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온도에서 미생물을 살멸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것 참고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D값 같은 경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죠. D의 121도씨가 10이다 라고 표현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21도씨에서 미생물 수를 90% 감소시키는데 10분이 소요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78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녹조류인데 균체 단백질로 이용이 되고 CO2를 이용하고 O2를 방출하는 것을 우리는 클로렐라